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픽입니다. 신지호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보관으로 뵙다가 이렇게 캠프 상황실장으로 모시니까 좀 어색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안증과 뭐 배신의 정치 이걸로 전당대회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일단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위기감을 좀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요. 좀 캠프 입장에서 들으셨을 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 배신자론을 그 세 후보가 집중적으로 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속마음은 공안증인데 한동훈에 대한 예. 두려움인데 겉을 그 배신자론으로 포장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보고 그 핵심을 어제 집어낸 거예요. 공안증이다. 당신들 공안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참 재밌는 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공안증 맞다. 이걸 바로 저희가 메시지를 낸 지 채 1시간도 안 되었고 딱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박수를 짝짝짝 쳤죠. 예. 왜 받았을까요? 공안증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안증이라는 게 한동훈에 대한 우려, 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초보가 운전대를 잡을까봐 두렵다. 네. 그게 공안증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요. 원희룡 후보의 경우 메시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팍 그제 일감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보가 운전대를 잡는 게 불안하다. 또 나경원 후보는 또 뭐 그 2017년 탄핵 얘기하면서 보수 분열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러면서 공안증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한동훈이 대표되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조금 비틀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떨어지는 거, 예. 내가 낙선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한꺼풀만 벗기면 그 얘기거든요. 원래 뭐 1위 주자를 상대로 한 네거티브를 좀 밑에 후순위 네. 주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캠프에선 보시는 것 같고, 윤상현 후보는 전륜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 전륜이라는 표현이요. 그 MBC가 최초로 보도한 건데 네. 글쎄요. 그런 그 저는 이제 무슨 윤자 앞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창륜도 나오고 전륜도 나오고 뭐 별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윤석열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정신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고 대통령에까지 이르렀는데 네. 자꾸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 정도를 가지고 무슨 윤이네 무슨 윤이네 무슨 윤이네 하는 거는 그런 오히려 윤석열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시대 정신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하죠. 근데 지금 또 당대표 나온 후보들이 하는 걸 보면 마치 윤석열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가 네. 전당대회에 되게 중요한 그렇죠. 어떤 화두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플러스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누가 거기에 적임자인가? 이걸 가지고 정책과 전략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희룡 장관도 선출직 5선이에요. 예. 5선 3명이 영선 하나 놓고 계속해서 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 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빈곤한 그 아이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중 공세를 펴니까 이게 싸움은요 자신들의 장점이 있는 쪽으로 무대를 옮겨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국회 경험이 없고 네. 의정활동 경험이 없고 당활동 경력이 짧고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뭘 해야 되는데 윤한 관계 여기에만 이것만 가지고 줄구장창 때리고 예.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오히려 수월하다. 네. 좀 공격 포인트가 너무 그냥 한쪽으로만 집중이 되니까 그러시군요. 한동훈 후보가 오늘 직접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1시간 정도 됐나? 뭐 오늘 아침에 바로 올라온 글인데 뭐 이런 겁니다. 지금의 어떤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모셔오는 축제장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일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지지자를 떠나가게 하는 뺄셈의 정치다. 뭐 이런 글이었는데요. 최근에 뭐 이런 생각들이 공유가 됐나 보네요, 캠프에서.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전당대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당내 축제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인신 공격과 어떤 특정 그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막
그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갖고 뭐 하다 보니까 예. 당원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탄핵 트라우마를 자꾸만 이렇게 환기를 시켜가지고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될 수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탄핵 예. 트라우마 자극하는 건데 네. 이건 한마디로 저희 당원들의 수준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수준은요 벌써 그 이상을 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그 야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그랬죠. 했고 이쪽 내에서도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 같은 사람이 또 비대위원장을 오네. 그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윤한 관계가 뭔가 조금 긴장이 있구나. 윤한 간에 좀 긴장이 있구나. 이 정도는 당원들이 다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탄핵 마케팅,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당원들은요. 예, 이 2017년 그 탄핵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예. 한동훈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는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대세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인데 후보들이 감정적이에요. 당원들은 전략적인데 후보들이 감정적이다. 예. 예. 근데 당원들 뭐 전략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나와봤자 왜들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이겠네요. 그렇죠.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남은 3년 성공적 국정 운영과 플러스 차기 정권 재창출에 누가 최적임자인가. 예. 그 점에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떠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그때도 사실 탄핵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뭔가 당시 정부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우는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그게 또 상당히 호응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좀 너무 길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당원들은 전략적이어서 이게 전혀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또 일부 소수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탄핵 트라우마가 좀 떠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부 맥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자기들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말에서 폐기됐던 예. 그걸 더 악화시켜 갖고 이제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고요. 그게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도 7월 24일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이 새 지도부 출범에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확 뿌리기 위해서 네. 그 시점에 이거를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21대 말보다 의석 분포가 안 좋잖아요. 108석인데. 네. 근데 보자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분이 108명 중에 4명이 있어요. 예. 안철수, 김재섭, 조경태, 한지아. 네. 근데 볼까요? 이 4명이 다 돌아섰습니다. 한동훈표 대안이 나온 다음에 네. 이 4명이 더 이상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하지 않겠다. 다 돌아섰어요. 예. 한지아 의원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네. 그 더 이상 거기에 그렇게 안 할 거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한동훈표 대안에 대해서 이게 더 합리적이다. 공개적인 발언을 했죠. 예. 김재섭 의원도 한동훈표 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죠. 그다음에 나경원 캠프의 좌장이다. 이 조경태 육선 의원도요. 최근에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표 저 대안 내놓는 게 내가 선제적으로 우리 당이 풀고 나가자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다. 네. 사실상 한동훈표 그 특검 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표, 그 4표는 이제 재의결이 되면 민주당 그 찬성으로 가고 예. 나머지 4개가 더 무너지냐 마느냐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4개마저도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안 없는 반대와 대안 있는 반대 이 예. 차이거든요. 그 5호선 3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뽀 5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대포 5선이다. 안철수 의원은 근데 지난번에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당연히 지지 찬성 입장인데 그게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표결 때까지 뭔가 대안을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조금 애매한데요. 근데 네. 한동훈표 대안이 살아있다라는 게 있어야지 안철수 의원도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예 그냥 민주당 그 재의결할 때 민주당 표 그 거기에 찬성 예. 확정적인데 한동훈표 대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변화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네. 5선 후보 3명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을 실효적으로 지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저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무 후보다라면서 소통과 신뢰 경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뼈아픈 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뼈 아프지는 않은 것 아,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렇게 뭐 산무 후보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윤한 관계를 가지고 이 당대표 자격 미달이다. 네. 이런 공세는 저희로서는 좀 대응하기 쉽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 말씀드려서. 예. 그리고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좀 냉랭했다가, 네. 뭐 말도 안 하고 막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풀리면서 볶는 녹듯이 예. 그러면서 다시 굳어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윤한 관계라는 게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그런 쪽으로 좀 간다. 그다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좀 지켜볼 일이다. 원희룡 후보가 잠시 뒤에 저희 여기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그것도 네. 준비를 해봤는데 두 분이 뭐 배신의 정치 공환증 가지고 좀 주고받으시다가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게 한동훈 후보가 한 말인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든지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다. 이런 걸로 들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계속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는 발언은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얘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평가를 해볼 때요. 예. 원희룡 후보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총선 국면에서 이종석 호주대사 임명 문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그 경질 문제,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문제, 또 의대 정원을 너무 이렇게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의료계와의 어떤 적절한 그 타협을 통해서 뭐 해결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차별화와 배신이 한 끗 차이면 그때 그런 거를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게 배신이라는 얘기네요. 그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본인은 레드팀을 만들어주겠다면서요. 네. 당정 일체를 얘기하면서도 레드팀을 만들어갖고 필요하면 책상까지 그냥 주먹으로 치면서 뭘 하겠다. 그건 차별화 아닙니까? 차별하죠. 근데 의견을. 차별화와 배신은 한 장 차이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메시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예. 너무 대권 주자로서 개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 같기도 한데. 그리고요, 예.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뭐 한동훈 후보를 연일 때리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한 페이스북 글을 공유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둘은 포옹을 하고 저희 후보 갔을 때는 그냥 만나 주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일체와 동조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저희로서는 땡큐입니다. 땡큐 전략이에요. 네, 땡큐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홍준표 시장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사법연수 동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 추미애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한동훈을 당대표 만들기 운동 본부장이 홍준표예요. 아, 이번에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하긴 홍 시장은 거의 뭐 대구시정 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 때리는 글만 잔뜩 올려서 계속 그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여튼 지금 7월 23일 전당대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레이스가. 근데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반 한동훈 연대가 이렇게 좀 공고하게 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 뭐 민주당 지지자도 섞여 있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도 일단 28%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당원 투표랑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좀 반영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38%예요. 네. 이런 결과는 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좀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보시겠죠? 당연히 한동훈 캠프에서는. 네, 그렇게 뭐 민심 당심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보다는 아까 그렇게 그 도와주시는 선대 본부장님들 덕분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등등. 왜냐하면 1위 대세 후보한테는 동정표가 안 붙거든요. 예. 그 선거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냥 2위하고 격차가 크게 나고 그냥 독주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동정표까지 붙습니까? 안 붙어요. 예. 근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우리 후보를 자꾸만 애라고 깎아내리는데, 네. 근데 애 하나 못 잡아갖고 저렇게 어르신들 3명이 그냥 똘똘 뭉쳐갖고 두들겨 패는데도, 예. 그러니까 동정표까지 붙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이 저희들 선대 본부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정표까지 붙고 있다. 네. 1위 주자임에도.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도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좀 반영해서 나온 결과이긴 한데 아무래도 당심이 반영이 되는 당원 투표 비율이 80%나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주 정확하진 않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2021년 5월 전대였나요? 그때 당선될 때는 책임 당원 숫자가 30만 명대였어요. 예. 지금은 80만 명대입니다. 두 배 2배 이상 늘었군요. 커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심, 책임 당원의 당심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우리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만 갖고 하잖아요. 네. 그 역선 방지 조항이. 그래서 그게 동조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책임 당원이 8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2, 3년 안에 한 50만 명이 늘어난 거니까 예. 아주 고관여층, 예전부터 보수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좀 새로 네. 유입된 당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1차 과반 득표 저지가 아무래도 나머지 주자들의 목적일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과반이 저지가 된다면 이게 대세론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캠프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희들은 뭐 지금과 같이만 나머지 세 후보들이 해주면요. 그 덕분에 1차 과반 투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뭐 미래 비전 경쟁 이런 걸 했으면 좀 그랬을 텐데 지금 굴러가는 걸 보시기에는 네. 오히려 다른 후보들의 전략이 좀 대응하기 쉬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대응하기도 쉽고 본인들의 장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뭐라 할까 속이 좁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선배답지 못함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7월 내에 처리하겠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특검법이랑 같이 처리가 된다면 전당대회에 혹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나땡을 외쳤잖아요. 한동훈 나와주면 땡큐다. 근데 며칠 전에 우상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그 한나땡 얘기할 때 아니다. 그게 공환증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은요 한나땅이 공환증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단독 후보하면 북한식으로 찬반 투표할지 뭐 할지 들러리 위성 후보를 내세울지 말지 이런 정도 변수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완전히 실종됐다. 뭐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건데 네. 오히려 이 국민의힘은 민주적 역동성이 살아 숨쉰다는 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흥행이 완전히 이제 대비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 한동훈
체제가 출범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하고는 달라요. 예. 그때는 윤석열의 아바타가 여의도에 왔다. 점령군으로 왔다.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다. 그럼 예. 민주당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나땡이 공안증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 내에도 이 판을 읽을 줄 아는 우상호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안직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퍼지고 그럼요.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요. 7월 24일 저희들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예. 이 축제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죄를 쫙 뿌려버리고 네. 저희 그 후보들 간에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던져놓은 거 갖고 서로 찬반 논쟁하고 물고 뜯고 싸워라. 네. 내부 이간질 분열 책동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잘 돼가지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되면 진짜 왔다다. 뭐 이런 생각 땡큐다.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땡큐다.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인 예, 거군요. 낙선 공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당대회 얘기를 또 장시간 해봤는데 원조 예보관이시니까 또 국회 돌아가는 상황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일단 운영위가 열리고 사흘 연속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열리는데요. 본회의 열리는 김에 방송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건데 막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자랑을요. 예. 이게 절제력 없이 심자랑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부메랑이 옵니다. 지금 예. 거의 고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 탄핵 소추 의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뭐라고 할까? 명분과 그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부메랑으로 곧 돌아올 거라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내에서 워낙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근데 원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뭐 지금 후보가 내놓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원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대안이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외에 있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 데에서 약간의 물리적 한계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될 게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고 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요 108석 소수 절대 소수 의석 원내만 갖고 안 되니까 원내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만 저 192석 거대 야당과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이렇게 과열된 양상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뭐 물리적으로도 좀 합쳐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더 이상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침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이 이상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더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네. 안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마무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재판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게 네. 언제 1심 선고가 날까 다들 막 기다리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9월 6일에 검찰 구형 결심 공판이 있고 네. 그러면 10월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재판 같은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게 저건 예.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고 보조 받았던 434억 원의 그 선거 보조금 예. 그걸 토해내야 돼요. 민주당에게로 갔던 그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차원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아, 당사 매각해야 될 거예요. 당도 문제가 되고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출마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록 1심이지만 저기 기소된 지 2년 만에 그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까지 다 어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당선 무효형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1심이 나오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질러 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법관 구성이 조금 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양호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차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 민주당 내 동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9월이면은 뭐 2달밖에 채 안 남은 네. 것 같습니다. 신지호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